알 듯 모를 듯 하죠. 이게 그래요. 그래야죠. 이게 그래야죠. 적응이 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15-1, 2, 3 뭐 이쪽 있잖아요. 뭐 분명히 아는 거거든. 아는 건데 조건이 어떤 건 미분 가능이고 실수 전범위에서, 어떤 건 점에서의 미분 가능이고, 어떤 거는 연속만 있고, 어떤 거는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 풀 때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뭐 편미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4-2번을 볼게.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일단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랑 그 아래쪽에 있는 게 그 부등식이 생기면 전촉분을 걸어도 부등식이 유지가 돼. 뭐 그런 얘기고, F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증가 함수래요. 조건이 F가 미분이 가능하고 증가함수고, 그리고 논술에서 저런 얘기 나오면 또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세세한 조건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알아야죠. F형은 0이고 F3은 4를 만족하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겠죠. fx가 F형은 0이니까 여기 있고, F3은 정사각형 같다? F3은 4를 만족하니까 여기에 이제 꽂혀 있는 건데, 구간 0에서부터 3까지의 곡선의 길이가 최소값이 5고 최대값이 7이라 그랬으니까, 곡선의 길이가 이제 있으면 곡선이 뭐 대충 이렇게 막 생겨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도, 곡선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이걸 것 같아서 3대4대 5니까 최단 거리는 이제 5인 것은 알겠고, 그러면 곡선의 길이가 가장 길 때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7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5고 최대값이 7인 건 뭐 그럴 것 같은 거지.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 보여야 되거든요. 곡선 이것도 그냥 그래프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알았어. 일단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요. 저렇게 생겨 있는 게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고,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게 0보다 크거나 증명하면 되는. 얘 좀 이상하다 얘. 메롱. 아무튼 다시요. 왼쪽에 오른쪽 빼면 되는 거니까 a제곱 b제곱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ax 더하기 by, 이걸 제곱을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되겠구나. 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지 뭐. 왼쪽 전개하고 오른쪽을 전개하면, 아유 길다야. 어이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되죠. 이게 사라지고 b제곱 y제곱도 사라져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남는 게 a제곱 y제곱에 b제곱 x제곱에 빼기 2배 abxy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만히 쳐다보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ay 더하기 bx 이거를 제곱한 거지. 그렇네. 그러니까 실수의 세계니까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땡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부등식을 생각할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뭐 등호 조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등호 조건을 챙겨 버릇해야 돼서, 등호는 ay랑 bx가 같을 때 등호 조건은 성립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저기 쓴 것처럼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을 때 뭐 그렇게 등호 조건을 챙긴 거예요.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얘가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 있으면 a분의 x는 b분의 y 이럴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명제라는 단원에서 절대 부등식에서 배우는데,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은
교과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대충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있어요. 제시문 던지고 풀라고 하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P 벡터가 뭐 할까? A, B라 하고요. Q 벡터가 X, Y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AX 더하기 BY라는 것은 P 벡터랑 Q 벡터를 내적한 결과이기도 해요. 이렇게 내적한 결과이기도 해서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해서 하는 게 내적의 이제 결과가 보니까 AX 더하기 BY 이렇게 써낼 수도 있어요. 내적의 결과라고도 써낼 수 있고요. 혹시 이제 어색한 사람은 잠깐 좀 들어보세요. 그다음 왜냐면 이게 거기도 나오거든. 속도, 속력, 평면 좌표에서 우리 미적분에서도요. 속도 벡터가 있으면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래. 그 P 벡터가 있는데 P 벡터의 크기를 정의를 하죠. P 벡터의 크기는 원점이랑 이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있고 루트를 박으면 된다는 걸 알아요. 또 Q 벡터가 있죠. Q 벡터의 크기는 원점과 너 사이의 그 거리 그거잖아요. 루트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상황을 다시 관찰해 보면 AX 더하기 BY 이거의 제곱이 있고 왼쪽이 크거나 같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해서 왼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걸 벡터로 표현해 보면 P 벡터랑 Q 벡터가 있는데 내적의 결과를 제곱한 게 오른쪽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왼쪽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P 벡터 크기의 제곱인 거죠. P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Q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왼쪽이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묻는 거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라는 것은 스크린의 크기에다가 정사형의 크기를 곱한 것이 벡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P 벡터가 있고 Q 벡터가 이렇게 시점을 통일시켰어요. Q 벡터가 있어요. 내적의 정의는 얘를 정사형을 뿌려요. 이렇게 그림자 섀도우를 따지는 거잖아.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P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네. 이게 스크린의 정사형의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스크린의 크기에다가 정사형의 크기에다가 스크린의 크기를 곱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내적은 이렇게 쓰잖아요. P 벡터랑 Q 벡터의 내적은 P 벡터의 크기 곱하기 Q 벡터의 크기 각각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할까?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다시 써보면 P 벡터의 크기 곱하기 Q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너를 제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곱한 거니까 오른쪽의 결과가 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Q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되는 게 오른쪽보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그랬단 말이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더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호 조건은 뭘까? 동호 조건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는 순간이에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된다는 말은 코사인 세타의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벡터가 좌표평면에 떠 있는데 여기가 P 벡터예요. 시점을 원점으로 당겨 왔어요. 여기가 Q 벡터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가 빵이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요. 물론 q 벡터는 이쪽으로 와도 상관은 없죠. 땡겨 왔으니까요. 이루는 크기가 빵이니까 아 이런 경우에도 동호 조건을 성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q 벡터를 방향을 반대로 꺾어요. 꺾으면 이런 식으로 q 벡터가 생겨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이랑 흰색이 이루고 있는 각이 180도죠. 코사인 세타가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요. 제곱을 치면 1이 되는 거니까 등호 조건은 이럴 때랑 이럴 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Q 벡터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 x, y니까 좌표가 x, y가 되는 거고 p 벡터의 좌표는 a, b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이랑 이 점의 좌표의 기울기랑 이 좌표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y랑 a분의 b가 같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x분의 y랑 a분의 b가 같다는 얘기를 a분의 x는 뭐 b분의 y 이렇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던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근데 얘를 이제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해볼 텐데 필기는 알아서요. 그래서 다시 이제 1번으로 가서 곡선의 길이를 구해봐야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주어진 fx의 곡선의 길이는 1 더하기 f'x 양함수의 꼴이니까요. 너를 제곱을 하고 dx를 하면 그게 곡선의 길이가 돼. 이런 거네요. 최대값 구하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미분이 가능하고 증가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 상수함수만 아니라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동치명제가 돼서 증가 함수면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 더하기 f'x 너의 제곱이 있어요. 루트를 박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 1 더하기 2배 f'x 잘래요. f'x의 제곱 이렇게 있죠. 숙제 같은 경우에도 교과 과정이 좀 벗어난 것도 제시문에 좀 주어놓고 이용해서 서술하는 것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봐주세요. 얘가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가 할 건 루트였잖아. 그렇지. 루트를 박아요. 루트를 박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이거 좀 이상하다. 루트에다가 1 더하기 f'x 너의 전체의 제곱인 거예요. 얘는 같은 거죠. 내려왔어요. 절대값에 1 더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f'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1 더하기 f'x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인티그랄 걸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밑에 있는 걸 보면 부등식 생기면 정접선을 걸어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dx를 할 거죠. 그러면 이거 서술을 해주셔야죠. 뭐 이렇게 스타 해놓고 제시문 두 번째 거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얘가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dx라고 볼 수 있네요. 맞아 계산합시다. 얘가 이제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얘는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f의 3에서 f0을 뺀 거예요. 근데 f의 3이 4였잖아요. 그래서 7 이렇게 되는 거라서 최대값이 7이라는 것은 오히려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상황 같아요. 또 지나니까 그런 것 같죠? 지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문제를 볼 때 이거 알아챘어야 돼요. 최대값이 7이라는 것을. 못 알아챘을 수도 있어요. 최소값에만 주목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요. 최대값은 구했으니까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1 더하기 f'x의 제곱이라는 식을 관찰해야 되는데 얘가 1의 제곱 더하기 f'x의 제곱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튀어나오도록 뭔가 식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최소값 구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주시고 여기를 1 곱하기 a라 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코시 슈바르트 방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b라고 써서 제곱이라는 식을 일단 생각해보자. 여기를 생각하자. 그럼 여기가 저기 보시면 ax by가 있으면 x의 계수 제곱 던지고 y 계수 제곱 던지고 x를 제곱 던지고 y를 제곱 던지고 이거를 하잖아. 이게 너의 계수의 제곱을 던져요. 너의 제곱의 계수를 어디 갔어? 너 A씨 계수 제곱을 던져요. f 프라임 x 대충 이렇게 쓸게요. 제곱을 던졌고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했네. 왼쪽이 크거나 같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거나 등호 조건에서 생기는 거니까 단 등호는 이것분의 이거 1분의 a f 프라임 x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a는 f 프라임 x분의 b 이렇게 결정이 돼요. 등호 조건이 서술하는데 포인트인데요. 여기를 쳐다보시면 f 프라임 x가 a분의 b로구나 이렇다는 걸 알아요. 근데 최소값을 가졌을 때는요 설명은 해야겠죠. 0,0과 3,4를 연결한 선분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선분일 때 최소값을 갖다는 얘기는 저 주어진 구간 0에서부터 3까지에서는 fx가 직선입니다. 그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3분의 4인 거예요. 3분의 4일 때 곡선의 길이는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A가 3K, B가 4K 이렇게 놓고 풀 수 있어요. A가 3K, B가 4K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는데 서술을 할 땐 3K, 4K 놓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귀찮으니까 어차피 K 지워질 거거든요. 3, 4를 넣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4를 집어넣었잖아. 일단 여기 쓸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될 거고 잠깐 같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을 거예요. 3 더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4 너의 제곱까지 일단 온 상태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일단 요식 루트 안에 박혀있는 이 식 있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를 계속 보여야 되는 상태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얘가 25잖아요? 25분의 1이 되고 3 더하기 4 f 프라임 x 너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이 되네요. 아유 피곤한데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를 박았네? 이 루트를 박아야겠네. 이렇게 얘를 계산하자고. 계산하면 25분의 1이 밖으로 나가요. 5분의 1이죠. 루트에다가 3 더하기 4의 f 프라임 x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절대값 걸겠죠. 그럼 5분의 1에다가 절대값 3 더하기 4의 f 프라임 x 이거 이렇게 되겠네요. 아우 쉽지 않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정확히 말하면 이제 0보다 크겠죠. 0보다 큰 게 분명한 거라서 이쪽 위로 갈게요. 5분의 1에 3 더하기 4의 f 프라임 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된 거 같죠 이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왔고 그 다음에 인티그랄을 걸었어요. 3에서부터 4까지인가요? 아니군요. 여기서부터 3까지군요. 이렇게 dx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dx를 해야지 이렇게 가게 돼요. 됐죠? 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은 뭐 이렇게 되겠다. 5분의 1이 있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3 더하기 4의 f 프라임 x니까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5분의 1을 하고 이제 계산합시다. 구간의 길이 곱하면 9고 더하기 4에다가 f9 아니 f3 빼기 f0예요. f3에서 f0를 빼면 3이죠. 여기는 3이 되네요. 이렇게 그 12에다가 9를 더하면 잠깐만 잘못 계산한 것 같다. 4에다가 맞지? f3 빼기 f0 f3이 얼마였더라 아까? 4였군요. 4네요.
이렇게 되네요. 16 더하기 9니까 25고요. 얘가 이제 5가 된다. 이걸 구했네. 최소값은 5겠네. 됐죠?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죠.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제시문에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저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고요. 14-3번. 일단 그 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이고 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 중에서 유명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얘 사이클로이드라고 불리우는 얘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얘 쭉 올라갔다가 슝 내려가죠. 내려갈 때 가장 빨리 내려가는 것이 이제 관성도 잘 탈 수 있고 속도도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쓰는 게 사이클로이드예요. 최단 강화 곡선. 그리고 원 자체의 회전각도 있고 원의 중심의 회전각도 있는 상태인데 얘도 뭐 그런 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많이들 내죠. 일단 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설명할게요. 상황은 이래요.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얘를 떼구르르 굴려요. 한 바퀴 굴려요. 한 바퀴 굴리는 거니까 나 잘하고 있냐? 원이에요? 요쯤 있겠죠. 요쯤 있고 떼구르르 굴려서 굴리다 보면 저 점들이 이제 생기는 자취가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고 가운데쯤에서는 이게 참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고 됐다는 거고요. 이 점이 이제 떼구르르 굴르다 보면 여기 정점 위에를 딱 찍었을 수 있고요. 다시 굴리면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찍히게 되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간다. 이게 사이클로이드예요. 그냥 굴렁쇠를 굴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굴렁쇠를 이제 굴렸어요. 자, 그러면 그 원의 중심에서 회전각을 따져볼 텐데 보통은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t라고 돼 있잖아요. t라고 돼 있으니까 그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래요. 그러니까 t가 뭔가 중심의 회전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 원의 중심을 잡고 수준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연결을 해서 여기가 이제 O라고 하고 요만큼의 각을 T라고 할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요. T라고 해서 원래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여기는 R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식을 구해야지. 이게 시작이에요. 자취의 방식을 구하는 것 자체도 공부가 되는 거라서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해야 될 거는 점피의 자취의 방식을 구하라고 했고 점피의 자취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 점피의 x좌표를 x, 점피의 y좌표를 y라고 놔서 걔를 매개변수 t로 태워놓을 생각인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일단 x좌표는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일 거예요. 저기 보기 불편하시면 이쪽으로 하지 말고 얘를 툭 눌러. 이렇게 눌러. 거꾸로 누르면 되잖아. 얘를 이렇게 툭 하고 누르면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는 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RT예요. 호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RT가 되는구나. 요거 이 중심의 이제 좌표를 먼저 찾을 생각이거든요. RT가 돼서 여기는 R인 거야. 그러니까 이 원의 이 중심의 좌표를 이제 T로 표현해 보면 RT, R 이랬던 거예요. 그 얘를 통해서 P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 첫 번째 수원 방법으로 하면요. 얘를 일로 평행 이동시켜요. 얘를 일로 데리고 와요.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쪽으로 오겠죠. 일로 와서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P가 올 거죠. 얘가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렇게 원을 평행 이동한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여기에 있는 좌표를 구할 생각이고요. 여기 있는 좌표를 구한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r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r만큼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구한 다음에 x축으로 rt만큼 y축으로 r만큼 위로 올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방향성은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어디 갔어?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 여기를 재야 되는데 2분의 3파이가 이만큼이고요. 요만큼의 각이 여전히 t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은 2분의 3파이에서 t만큼을 빼면 된다? 이걸 알아요. 각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저 지금 하는 것도 2이죠. 지금 2입니다. P'의 좌표를 X좌표부터 구해요. X좌표는 반지름이 여전히 이제 얘가 R일 거잖아. R에다가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T 이렇게 쓰면 P'의 X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R에다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T 이렇게 쓰면 Y좌표가 나와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자고. 너는 일단 사인 t로 바뀔 거고요. 2분의 3파이 빼기 t라는 것은 여튼 동경이 이쪽에 있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음수잖아요. 코사인 값이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 그래서 결국 x좌표가 마이너스 r의 사인 t라는 걸 알게 되고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일단 코사인 t로 바꿔요. 코사인 t로 바꿨죠. 코사인 t로 바꿔놓고 2분의 3파이 빼기 t가 코사인 값도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r에 코사인 t 이렇게 쓰면 될 일이네. P'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이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P의 좌표는 x축으로 rt만큼 y축으로 r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저요? 여기다가 이제 RT를 더하면 되죠. RT를 더할 거니까 R에 T 빼기 사인 T 이렇게 하면 되고요. 평행 이동했어요. 여기다가 R만큼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R에다가 1 빼기 코사인 T 이렇게 쓰면 이제 그러네. 여기 있는 X좌표 Y좌표를 구했네.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벡터를 활용하면 지금 했던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뭘 하라는 얘기는 P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P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OP 벡터를 구하라는 거예요. 벡터는 위치 벡터는 건 좌표를 나타내는 거니까 OP 벡터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 OP 벡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거 벡터에다가 요거 벡터를 더하면 되겠지. 너랑 너랑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개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럼 두 개 더하지 뭐 해서 구해도 충분히 나와요. 얘가 충분히 나오고 이제 요 벡터는 좀 간단하게 구해지는 거 이미 구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 벡터를 구해야지 그랬는데 벡터는 시점의 이동이 자유롭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 벡터가 얘였겠죠. 그러니까 요 보라색 벡터 있죠? 보라색 벡터가 얘인 거예요. 그냥 위치 벡터가 이렇게 얘인 거니까 너랑 더해? 그러면 너랑 더해.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얘랑 그냥 더하면 되겠네 라고 이해해도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결국은 평행 이동한 다음에 좌표를 다시 끌어당기나 벡터의 합을 구하나 어쨌든 얘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됐지? 됐어요. 됐어. 두 번째, 이 사이클로이드라고 불러요. 이 최단 강화 곡선을 뒤집으면 걔예요. 이게 딱 뒤집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또르르 떨어뜨리면 되게 빨리 떨어진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됐고, 이 CT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가 첫 번째예요. 지금 매개 변수를 태워놨기 때문에 x좌표 xt x라고 할게요. x가 r에 t 빼기 sin t 이렇게 돼 있고 y가 r에 1 빼기 코사인 t가 돼 있어요. 원 중심의 회전각을 t로 놓고 했던 사이클로이드를 좀 보고 있고요.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그 매개변수가 태워져 있으면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적분할 거냐를 생각해야 되고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였잖아요. 양식은 이럴 거거든. 여기는 아래끝 윗끝은 좀 있다 보고요. dx dt를 제곱하고 dy dt를 제곱하고 이게 헷갈렸을 수 있어요.
루트를 받고 DT를 해야 곡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접본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 건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T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 원 중심의 각을 이제 T라고 뒀잖아요. 걔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죠. 여기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로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 거라고 믿고, 그럼 미분합니다. dx dt. 반지름 t에 관한 식이 아니잖아. 그 자체로 그냥 상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 상수랑 변수랑 이제 만약에 이 r이 t에 영향을 받는 t에 관한 함수로 표시가 된다면 음함수 미분을 쳐야 되는 건데, r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단독에 있는 상수 같은 개념이지라 상수랑 변수랑 있으면 상수는 냅두고 변수만 미분 쳐요. r에다 1 빼기 코사인 t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너도 dy dt를 합니다. r은 그대로 두시고 1 더하기 사인 t 이렇게 되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제 곡선의 길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하시고 루트 너를 제곱했어요. r 제곱에 1 빼기 코사인 t의 제곱 요거 하시고, 너를 제곱했어요. r 제곱에 1 더하기 사인 t 너의 제곱을 하시고, 뒤쪽에 dt를 박았어요. 그러면 r제곱은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고, r은 양수니까 절대값 걸어봐야 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계산은 r제곱은 뗐죠? 떼놓고 이쪽 계산하면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합하면 1인데 여기 1이 또 있어요. 응? 아, 그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이거죠, 이거.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했어요. 됐죠? 사인 제곱 t야. 미안. 다시.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제곱을 합하면 1인데 1이 또 있으니까 2네요. 2니까 여기는 2고, 그 다음에 빼기 2 코사인 t고, 아이고야 귀찮네요. 루트가 있고요. d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트 2를 뽑아 먹으면 루트 2의 r 이렇게 되나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위에다 잠깐 쓸게요. 루트 1 빼기 코사인 t예요. 이렇게 접분 치려면 이대로 하기 좀 불편하죠. 1 빼기 코사인 t를 이제 바꾸셔야죠. 얘가 뭐 되는 거야? 2배 사인 제곱 2분의 t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죠? 바뀔 거니까 그래. 그러면 얘가 루트를 여기다 박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고, 사인 2분의 t가 있는데 절대값이 원래 걸려야 되고 여기다가 dt가 생겨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되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정형을 쳐다보시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가는 거라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값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가 없겠다. 절대값을 이렇게 빼도 괜찮아요.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2r이 되고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있고, 이제 뭐 적분하면 돼. 사인 2분의 t의 dt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 적분 정도는 잘할 수 있으신가요? 치환적분 하시면 되죠. 치환적분, 우리 어차피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치환적분 하셔야 돼. 치환적분해서 뭐 2분의 t를 p 정도로 치환을 해서 열심히 이제 하시면 되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야, 그러지 마야. 얘가 확대 축소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요. 뭐 하여튼 돼요. 하여튼 치환적분 하세요. 치환적분 하세요. 메모하세요. 계산하면 아마 8R 정도가 나올 거예요. 계산은 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네모 박스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가는 거야. 그 사인 함수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가게 되면 두 조각이 있는 거라서 그거의 넓이는 2가 됐을 거야. 2가 됐을 건데 얘는 그 사인 함수를 가만히 둔 게 아니라 2분의 t를 넣은 거니까 2배 확대를 했구나. 그래서 4가 될 거야. 4가 돼서 2r을 곱하면 8r이 될 거야. 암산하면 이렇게 된다고. 혹은 t 대신에 2t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sin t로 바라볼 거면 t 대신에 2t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럼 sin t가 됐어? sin t가 됐는데 구간이 움직이는 게 t 대신에 2t를 넣으면 0에서 4파이까지 움직이는데 뭐 뚜딱뚜딱해서 확대 축소를 해도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치환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CT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 이제 그랬어요.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영역의 넓이를 구해. 기분이 안 좋죠.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니까요. 그 넓이 S는 일단 구간은 좀 이따 보고요. YDX 이렇게 하면 돼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하면 되거든. 시작은 0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막판에 떨어지는 게 얘지. 이거 X좌표를 구해야지. X좌표 원이 혹시 한 바퀴 돌지 않았어요?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원주만큼 있겠죠. 2파이 R이에요.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았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2파이 R이에요. 근데 얘를 적분해야 된다. 근데 매개 변수가 태워져 있으니까 y가 2분이셨거든요. 그 y 대신에 여기를 낄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y를 얘로 치환하는 느낌이에요. 됐죠? 이렇게 치환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dx조차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므로 x가 r t 빼기 sin t였어요. 그러면 미분해야죠. 뭐 dx 붙이고 r에 1 빼기 코사인 t가 되고 dt를 붙이고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dx는 요걸 바뀌어.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좀 이따 쓸게요. 윗끝은 좀 이따 쓰고 y는 r에다 1 빼기 코사인 t가 되고 그 다음에 dx가 다시 r에다가 1 빼기 코사인 t가 되고 이렇게 된 상태고 dt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게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보나마나 2파일걸? 보나마나? t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다며 보나마나 2파일 텐데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x가 0에서부터 2파이 r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t가 어떻게 갈 거냐를 보는 거거든. t가 0일 때 이제 0이잖아. t가 2파이일 때 2파이 r이잖아. 그러니까 t의 범위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가겠다는 거지. 그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면 그렇잖아. 답안을 쓸 때는 그냥 너는 너 이렇게 쓰면 이제 충분한 거. 요건 보여줘야겠죠. 요건 보여주고 가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R제곱을 앞으로 뽑으시고 0에서부터 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죠. 요거랑 두 개를 곱해야 돼요. 1 빼기 2 코사인 t가 되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t예요. 각각 다 전부 다 적분할 줄 알기 때문에 적분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3파이 R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적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따로따로 다 할 수 있고 얘는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t 정도로 바꿔서 적분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메모하시고 이거 더불어서 좀 유명한 게 아스트로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14-4번 하죠. 저 뒤에서 찍고 있는 굳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저기 음성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일단 하자고. 14-14번. 근데 뭐 현장 강의 들었으면 복습용으로 들을 수 있죠 물론. 14-4번. 뭐 상황은 이럴 거예요. 제가 손해설의 그림을 좀 대충 그려놓은 느낌이라서 참고하시고 A는 3,0을 출발합니다 그랬네. 3,0이 있는데 이쪽으로 출발해서 원점으로 간다 이렇게 A는 되어 있고 B는 원점을 출발해서 0,3까지 간대요. 0,3이 뭐 이쯤 있다 치고 여기가 원점이고 B는 이렇게 간대요. 그때 AB의 길이가 항상 3이 되도록 움직인다. 이게 막대기가 3자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3자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가요? 이런 뜻이에요. 혹시 기하라는 과목을 배웠을 때 교과서를 잘 읽으신 분은 지금 이거 읽는 순간 타원이 떠오르면 되게 멋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건데 안 떠올라도 돼요. 어차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을 때 뭐 대략 뭐 요쯤에 길이가 3짜리가 있다고 할게요. A가 여기 지금 당도했고 B가 요쯤에 당도해서 길이가 3짜리가 되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C라고 하자 그랬어요.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실제 길이가 1하고 2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예요. 1대2니까요. 내분한 점을 C라고 하자. 또 내려서 C의 X좌표를 T라고 할게. 그렇게 얘기했죠. C의 X좌표가 T예요. 그래? 근데 T가 0에서부터 2까지래요. 이유가 있겠죠? 좀 이따 보고. 그럴 때 C의 Y좌표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C의 자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C의 자치만 구하면 일단 되겠네요. C의 자치를 구하는데 일단 X좌표를 줬어. T라고 줬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Y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너하고 너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매개변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C의 Y좌표는 잘 구하면 돼요. C의 Y좌표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게. 저렇게 내분을 했다는 얘기는 닮음도형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고 닮음도형이 생각이 났다는 말은 일단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싶어요. 이렇게요. 이게 1대2라는 것은 여기도 1대2라는 걸 알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B점의 Y좌표면 네가 T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Y좌표는 여기가 1대3이다 보니까 3분의 1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갑자기 왜 B점의 Y좌표인데? 생각을 해봐라. 여기는 3이라고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여기는 T였지 않냐? 근데 여기 또한 2대1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너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거든. 여기가 2분의 3의 T예요. 콤마 제로라고 쓸까요? 이렇게 나와. 요거의 길이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 B의 Y좌표를 써보면 피타를 쳐야죠.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빼면 되겠어. 그리고 루트를 붙일게. B의 Y좌표를 구해요. 루트에다가 9 빼기 4분의 9 t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9를 앞으로 뽑아냅시다. 그러면 3에다가 루트 1 빼기 4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네. 그럼 C점의 Y좌표는 닮은 분 관계에 의해서 3분의 1 하기로 아까 그랬죠? 3분의 1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됐다. 너를 구한 거야. 루트 1 빼기 4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구하게 됐죠. 그러니까 C점의 X좌표는 T고요. C점의 Y좌표는 논술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수령할 때도 좀 해봐. 해봤잖아. 6월 모의고 4 22번 지수로가 함수인데 교점을 변수를 놓고 딱 쓰면 X좌표랑 Y좌표에 대한 관계를 딱 밝혔어야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매개변수로 되어 있으면 일단 1차적인 생각이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할까 보자마자 가능해. 얘가 보자마자 가능하니까 C의 자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Y는 이걸 X로 바꾸면 되니까 루트에다가 1 빼기 4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쓸 예정인 거야. 근데 T의 범위가 0과 2 사이니까 단 X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데 성공했죠.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볼게요. 그래서 해보면 양변을 제곱해요. Y제곱은 1 빼기 4분의 1의 X제곱이에요. A는 B를 풀고 있는데 A제곱은 B제곱을 풀고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참이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은 구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택해야 되는 거예요. 반원 그렸던 것처럼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뭐 대충 당황하지 마시고 대충 타원인데요. 뭐 자꾸 대충이래. X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Y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타원이에요. 마이너스 2고 여기 2예요. 여기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생겨있네요. 그러네. 알았네. 이렇게 생겨있네. 근데 X가 0에서부터 2까지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까? 이 얘기인 거예요.
자, 타원의 정의는 원 누른 거예요. 원을 축소했거나 원을 확대했거나, 이게 타원의 정의이고요. 1번 정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는 초점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첫 번째 정의를 생각해 보면 원을 누른 건 분명해 보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반지름이 2인 원을 생각해. 근데 여기가 2였는데 요렇게 믿겨지진 않지만 길이가 같잖아요. 절반으로 눌렀죠. 근데 밑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높이만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에 절반을 치면 타원의 넓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 4분원의 넓이는 전체 넓이가 이제 4파이인데 4분원의 넓이는 파이가 될 것이고, 파이에다가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돼서 급하면 이렇게 설명하시고, 됐지? 혹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축소 느낌으로 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근데 얘를 이만큼 늘렸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가 파이였는데 높이는 가만히 있는데 가로만 늘렸잖아요. 2배 쳤죠. 그러니까 얘의 넓이가 2파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 뭐 어쨌든 2분의 넓이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설명은 일단 가능한데, 시간이 없으면 말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추가적으로 적분을 합니다. 적분합니다. 연대모의론술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 모범 답안에 그렇게 돼 있더라. 필요한 방법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해요. 그래프가 지금 넣었으니까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넓이랑 전적분의 결과랑 같아요 해놓고 루트 1 빼기 4분의 1의 x제곱을 하고 dx가 돼서 이게 넓이야 라고 하면 되겠네. 그 양쪽에 4분의 1을 뽑아요. 4분의 1을 뽑으면 2분의 1이 되고 0에서부터 2까지가 되고, 그럼 루트에다가 4 빼기 x제곱의 dx 이렇게 결정도 되겠네. 완전 귀찮은 적분을 해야죠. 이제 삼각치환을 해야 돼. 귀찮은 적분을 해야 돼. x는 2sin 세타 정도로 치환을 해요. x가 0에서부터 2까지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제약을 좀 두셔야죠.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다 포함하면서 1대1 대응인 구간을 좀 설계를 해주셔야 세타가 무한계로 뽑히지가 않잖아. 일정한 값만으로 뽑히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세타는 0, 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세타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dx는 2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되게 귀찮죠. 그럼 너는 이제 하시죠. 뭐 2분의 1에다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가 있어요. 4 빼기 x제곱은 4에다가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러려고 지금 삼각치환하는 거잖아. 로또 탈출하려고. 로또 안에 이제 2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2가 있고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루트가 박혀있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dx가 2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됐지 이제? 그러면 얘가 여기 루트가 바뀐 거니까요. 2에다가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이어야 되는데 주어진 구간은 양수니까 절대값이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코사인 세타로 쓰고, 2는 날리고 2 앞으로 보내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아이쿠야, 뭐 d세타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네. 왜 제곱을 안 했어? 야, 제곱해야지. 잠깐만. 2 털었지? 2 앞으로 나갔지?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 또 있으니까 제곱을 해야지. 어렵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 네가 하세요. 계산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어요? 이제 15-1, 15-2, 15-3, 15-4가 남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화이팅. 쉬어요.
그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인데 서울대 재학생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역사학과 교수님인가 수업 시간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대. 너의 최고의 아웃풋이 지금이 아니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이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서도 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인터뷰했던 그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 서울대학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대학교에 평점을 몇 점을 주실 거예요? 9점이요. 왜 1점이? 너무 애들이 뛰어나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요. 장점은 뭐가 있죠? 네, 나머지 모든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교수진과 느끼는 모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글쎄,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회사를 가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글쎄, 좋은 중학교랑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목적, 좋은 대학교를 가는 목적 똑같지 않을까요?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을 좀 만나서 깨닫는 게 많은 것, 뭐 이런 게 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강대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최소한 나만큼은 다 노력해왔고, 최소한 나만큼은 다 치열했고, 최소한 나만큼은 다 머리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날탕처럼 생겼던 아이들, 날탕처럼 보였던 아이들도 참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들고, 이제 내 나이가 돼서 지켜보면 뭐 동기 선배 후배, 고등학교 동기 선배 후배, 물론 지금껏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다들 역할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되도록이면 괜찮은 대학을 가서 뛰어난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보자,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좀 다하시고,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열심히 좀 노력을 하시고. 나도 갔는데 네가 못 가겠니? 할 수 있다고. 자, 1번이요. 15-1번에 1번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했어요. 주장을 했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극값을 구해라. 근데 함수 방정식을 줬죠.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편미분을 쓴다거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왔다면 빨리 접으세요. 요즘 수능에 통하지 않아요. 12를 만족할 때 fx의 극값을 구하래요. 옛날 방식의 수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자, 일단 함수 방정식이 나왔어.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줬어.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도함수를 구해야지. 그게 일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묻던. 왜냐면 적분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 구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도함수를 구하려면 정의를 써야 하겠죠. h가 0으로 갔을 때 이렇게요. f의 x 더하기 h에서 fx를 뺀 이거의 0분의 1꼴의 극한값이 곧 도함수야. 그러면 이 0분의 1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위에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xy에 대해 성립하는 방정식, 함수 방식을 줬으니까, 항등식을 줬으니까 걔를 이용하자. 얘를 뜯겠죠. 어떻게 뜯냐면 f의 앞에 거, f의 뒤에 거, 그 다음 빼기 3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시고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해. 저기를 뜯었고요. 뒤쪽에 fx 있으니까 걔를 마저 뺍니다. 너랑 소거시키시고 h. 이러면 일단 성공이에요. 이쪽으로 갈게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갔어. 너분의 너 왠지 하고 싶어. 너분의 너 왠지 하고 싶어. 리미트 바깥으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는 털리는데 h를 0으로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죠. 이렇게 쓰는 순간 리미트에 걸린 건 요거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충분하겠어요. got it? 됐죠? 됐어요. 그래, 그럼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갈지를 봐야 돼요. 근데 얘가 x하고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왼쪽 f0이죠, 오른쪽 f0이죠. 0판이에요. 이거 f0이고 빼기 0이에요. 하여튼 됐어. f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성이 보장된 거라서 결국 0분의 0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빼기 f0이고 빼기 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의 0 빼기 3x 제곱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가 미분 가능. 그럼 뭐 됐어요. f'x가 f' 제로가 10이었으니까 12 빼기 3x 제곱이 돼요. 그러면 fx를 구해야죠. fx는 12x에다가 빼기 x의 세제곱을 쓰시고, 원래 플러스 c가 나오는데 f0이 이제 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f0은 0 이렇게 쓰면 알고 풀었네, 뭐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극각 구하는 거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도함수 있고 원함수 다 구했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 극값이, 극소값은 f-2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그게 마이너스 16이고 극소값이에요. 극대값은 f의 2에서 가져요. 걔가 16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대값이 되는구나. 편안하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역시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 했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함수처럼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지수함수 같은 거 보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겠죠.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을 하면 a의 x 더하기 y제곱이 되니까 이런 거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 지수함수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쓸 수는 없죠. 그런 말이 없으니까. 뭐 지수함수일 거야, 안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대요. f'의 마이너스 x가 f'의 x분의 1임을 설명해라 이제 그랬으니까, 보일 거는 이거 뭐 따로따로 보이거나 두 개 곱한 게 뭐 1이거나 이거 보이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곱한 게 1인 걸 보일까? 이거 봤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 했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 도함수를 구하자. 도함수를 구해놓고 하다 보면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도함수를 구해요. 이렇게 되고 h를 만들었죠.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뜯어낼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고, 얘를 뜯을 거예요. f 앞에 거랑 f 뒤에 거랑 곱하시고 빼기 fx 이렇게 됐고 h로 나누셨어요. 이제 조심하세요. 일로 갑니다. 일로 가면 fx로 묶을 거예요. 묶으면 h가 변수니까 fx 상수 취급이 돼서 앞으로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fx는 앞으로 보내시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조건을 그냥 이용해 볼게요. 그냥 이용해 보면 gx의 극한이 1이니까 xgx가 있죠. fx 빼기 1이죠. 근데 h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0 근처란 얘기지 0은 아니란 얘기여서 x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면 이 gx가 x분의 fx 빼기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를 걸어요. 왼쪽에다가 x를 0으로 보냈어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죠. 그게 1이라면서요. 이게 1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게 1이었던 거니까 알았다. h를 0으로 보냈을 때 너는 1이었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f'x는 이게 나온 거네요. f'x가 fx랑 똑같아. 여기를 뽑아낸 거예요. 물론 아마 요것부터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있잖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일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F형이 뭔지 알아야 돼. F형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어. F형은 1이죠. F형이 1이어서 오케이. F형은 1이야. F형이 1이니까 오케이. 너는 F0으로 쓸 거야? 그럼 F' 0?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 F'형이 뭐라고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써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간 것이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구할 게 이 두 개 곱한 게 1이라는 걸 보여야 하거든요. 1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 또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라서 뽑을 수 있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것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두 개 곱한 게 1이라는 걸 보이라고 했으니까 f'x랑 f'의 마이너스 x랑 곱한 것은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 곱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1인 것만 보이면 이 문제는 해결되네. 네가 1인 걸 보이면 되겠네. 이렇게 됐네. 그래? 이건 어떻게 하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게임 오버인데 f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x랑 f 마이너스의 곱이 나오죠. 이거 f0이죠. f형이 여기서 1이었죠. 된 것 같은 거야. 저 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여기 f0이고 f의 x고 f의 마이너스 x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f형이 1이라는 걸 밝혔으니까 여기인가요? 여기서 이제 f형이 1이잖아요. f형이 1이니까 또 1인데? 질문 끝.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됐지? 그러니까 함수 방식이 나왔을 때 미분 가능성 조건이 떠 있으면 일단 도함수 정의 위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함수 방식이라는 것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숫자를 대입해도 되고 이렇게 뭐 변수를 다른 거로 바꿔도 되고 그런 게 있으니 걔를 이용해서 잘 써보자. 그게 컨셉이었던 거예요. 이게 15-1번이었고요. 또 지나니까 별게 아니지. 별거야? 별거구나. 알았어. (15-2번은요) 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줬어요. F는 잘 정의가 돼 있는데 X는 0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F'0이 존재한다는 소리고요. 그 G형은 1이고 F하고 G는 F하고 G 둘 다 F하고 G가 잘 정의되어 있으며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고 G형은 1이에요. 그리고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함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대요. F가 다항함수임을 보이고 G가 상수함수 또는 1차 함수임을 보여라. F는 뭐 다항함수임을 보이고 G는 상수함수거나 또는 1차 함수임을 보여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얘는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 없고 X는 0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F하고 G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F' 제로 존재하고 G' 제로 존재하고 요거밖에 몰라요. 써야죠 뭐. F' 제로를 써요. x가 0으로 갖고 x분의 fx 빼기 f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예정이고요. h로 쓰셔도 돼요. g'0도 써요. 그러면 x를 0으로 보냈고요. x분의 정의 쓰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하도 안 쓰다 보니까 g의 0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g의 0은 1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됐고 이거 1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F형은 뭘까? 여기 X하고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요. 왼쪽에 F0죠. F0 F0 G0 G0는 1이었잖아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F형이 1이라는 것도 알아요.
맞죠? F형이 1이니까 됐다. 그러면 G형만 1이 아니라 F형도 1이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1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존재한다 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F'형이 존재하고 이 극한값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극한값 또한 있다는 거예요. 뭐로 존재할지 모르겠는 거야. 뭐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존재하겠죠. 또한 이거의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0으로 가는 상태면 같은 모양을 띠면서 똑같은 모양이면 돼요. 2x면 2x, 3x면 3x 이런 식으로요. 뭐 sin x면 sin x 이런 것도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는 스타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너랑 너랑 같은 모양을 띠면서 0으로 가는 거라면 이거는 뭔가 값이 있는 거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일 게 fx가 다항함수임을 보이려고 했으니까 fx를 찾아야 되는데 fx를 찾으려면 뭔가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서술하기 껄끄러운 게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도함수가 있는지부터 판단하려면 리미트를 보내기 직전에 있는 그놈 있죠. f에 x 더하기 h에서 fx를 빼고 h로 나눴을 때 이 식을 관찰을 해봐야죠. 관찰을 해서 h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있으면 그게 f'x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집에 가야지 뭐. 일단 해보자고. fx 더하기 h니까 관계식에 있어 뜯어요. f의 앞에 거 더하기 f의 뒤에 거 더하기 g의 어이구야 xh가 되고 빼기 2까지 왔고 거기다 fx를 다시 빼야죠. fx를 뺐어요. 그러니까 너랑 너랑 틀렸어요. 걔를 h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은 h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 사살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극한을 보내보죠. 이게 fh고요. g의 xh 이게 있고요. 빼기 2 얘의 극한이 있는지 보러 갈 거예요. 극한이 있는지. fx의 친구는 1이 빼져야 편해요. 밑에 x가 박히고요. gx의 친구는 또 1이에요. 1이 빼져야 밑에 x가 박혔을 때 되게 편안하게 값으로 나오는 놈이니까 걔를 예상해서 이렇게 쓰면 평소에 공부를 오개념 없이 잘하고 있는 건데 f에 h가 있고 여기 1을 이쪽에다가 빼주시죠. 이렇게 빼주시고 h로 나누세요. 이렇게 오른쪽은요 더하기 g의 xh가 있잖아요. 1을 일단 빌려줘요. 빌려주고 그 다음에 h로 나누세요. 극한은 아직 두 군데 다 걸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G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으나 같은 모양을 띄어야 되는 거니까 H가 변수이므로 X는 상수 취급이 돼서 얘가 막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같은 모양이 내려와야죠. 여기에 XH를 하고 다시 X를 곱하면 되겠군. 여기까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H를 0으로 보내면 일단 얘는 F' 제로로 수렴해요. 뭔진 모르나 수렴한다는 거죠. 값이 뭔진 모르나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 더하기 얘는 G' 제로로 수렴할 거예요. 뭔진 모르나 수렴한다면서요. G' 제로에 X로 수렴하네요. 다행이네. 위 극한값이 있다는 말은 너의 극한이 있다는 말이고 너의 극한이 있다는 말은 F'X가 제라는 얘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됐죠? 아, 됐어요. 그러면 fx를 구해요. fx를 구하면 f' 제로에 x가 되고 얘는 2분의 1 g' 제로에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c가 일단 와야죠. 플러스 c가 와야 되는데 f의 0값이 저기서 구한 게 이제 1이었잖아요. 1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f의 0은 1이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항함수 맞죠? 굳이 구분하자면 G' 제로가 뭐 0일 때 뭐 얘가 0일 때는 무슨 뭐 상수함수 뭐 이렇게 일일이 쓸 필요 있을까요? 요것만 쓰면 다항함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임을 보이라 그랬지 뭐 매차함수라고 보이는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된 거야. 다항함수 건 됐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gx가 상수함수 또는 1차 함수임을 보여 그랬으니까 gx를 구해야 돼요. g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저기서 관찰해야죠. 여기요. 여기서 gx를 뽑아내려면 y가 1이면 되겠네요. 맞죠? y가 1이면 돼요. 수능 특강에 뭐 이런 문제 많죠. 그 2차 함수를 주고
평균 변화율과 무슨 수열의 일반항이 같은데 레벨 2 문제였나요? 가는데 fx의 식을 세워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레벨 2인가? 뭐 있어요. 미분계수 도함수에. 아무튼 y는 1 이걸 대입해요. 대입하게 되면 f에 x 더하기 1이고 fx고 순특강 푸세요. 응? 뉴런만 풀지 말고 가요. 드릴만 풀지 말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y 대신 1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지. g의 x는 어떻게 구할 거냐? f의 x 더하기 1 빼기 f의 x 빼기 f의 1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식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계산을 할 때 fx 구해놨잖아. 여기다 대고 계산을 할 거거든. 근데 이대로 끌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 이 두 개를 끌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식 쓰기 좀 편하려고 이렇게 해볼게. g'0을 뭐 2a라고 하자. f'0를 뭐 b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쓸 수 있겠죠. fx는 얘는 ax 제곱이 되고 노리고 가는 거지 뭐. 너는 b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fx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 식에다가 막 집어넣고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 더하기 2bx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1 더하기 2bx니까 1 더하기 2b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하면은 안 되겠구나. 1 더하기 2ax가 나오겠네요. 미안해요. 미안. 1 더하기 2x가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1 더하기 g'0의 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1차 함수 또는 상차 함수임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g'0이 0이 아니면 상수함수, g'0이 0이면 1차 함수. 아니 뭐 반대잖아. g'0이 0이면 상수함수, g'0이 0이 아니면 1차 함수. 그렇게 서술하시면 되겠네. 됐죠? 됐어요. 15-3번에 1번은 손해설 참고하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15-4번을 해보려 해요. 자, 15-4번. 그 적보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변형했던 문제가 평가 문제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연속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만 한데 미분이 가능한 것도 지금 모르겠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건데 fx를 구하랍니다. 생뚱맞죠 되게. 같은 조건이 던져지더라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숫자를 대입한다거나 문자를 대입해서 식을 뭔가 조작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접근할 때 쓰는 기술이기도 합니다만 이거 x 대신에 1 빼기 x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 빼기 x가 되고 여기는 x가 되거든. 맞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x 대신에 1 빼기 x를 대입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1 빼기 x를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x f의 1 빼기 x fx 2의 1 빼기 x 빼기 1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을 관찰해 가면서 털어낼 걸 좀 털어내야 되겠다 싶어. fx 구하라 했잖아. f의 1 빼기 x를 털어내고 싶다고. f의 1 빼기 x를 털어내려면 여기다가 1 빼기 x를 곱해서 뭔가 빼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1 빼기 x를 곱하면 왼쪽 식에다 1 빼기 x를 곱했어요. x에 1 빼기 x의 fx가 되고 뭐 센수학 푸는 것 같죠? 2x 빼기 x제곱. 잘 안 보죠? 수능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짓 한 게. 평가원 기준으로는요. 그래? 그러면 그래 위에서 아래 거를 뺍시다.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요 털어냈죠? 위에서 아래 거를 빼요. 그러면 x제곱 빼기 x 위에서 아래 거를 뺐으니까 플러스 1이 나오고 그거에 fx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걸 빼는데
위에 있는 식이 1 빼기 x로 묶이거든. 그럼 얘가 2 빼기 1 빼기 x 이렇게 돼요. 정리 좀 하죠. 1 빼기 x로 하면 1 더하기 x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변이거든요. 얘가. 그 위에서 아래 거를 뺍니다.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 순간 1 빼기 x로 묶고 싶고,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 걸 빼. 그러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누고 싶어. 나누려면 0이 아닌 걸 확인해야 되는데 안만 봐도 0이 아닌데 뭐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있고 빼기 4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0보다 큰 게 당연하죠. 0보다 큰 게 당연하니까 나눠도 되겠다. 이렇게. 따라서 fx는 1 빼기 x라는 함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뽑아내면 별거 다 시키겠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심화형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슬아 내가 이거 잘못 썼어요. 아씨 바보. 지금 한 거 잠깐 복습 좀 해보세요.